자, 16단원 외부 은하 봅시다. 외부 은하의 존재, 이거 왜 이래? 자, 외부 은하의 존재에 대해서 최초로 발견을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네, 만안경도 있고 허블 법칙도 있고 천문학에서 에드윈 허블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하고, 허블이 그 많은 외부 은하들을 허블이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관측해서 처음 밝힌 사람이 이제 허블이에요. 허블의 은하 분류는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구분이 되고요. 크게 이게 타원 은하에서 나선 은하가 되고, 또는 불규칙 은하에서 나선 은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진화하고 상관없이 그냥 형태학적으로 분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중심 핵에서 뻗어나온 나선팔이 있으면 나선 은하, 중심의 핵이 원형이면 그냥 정상 나선 은하라고 써 있는데 보통 나선 은하, 그다음에 막대가 들어있으면은 막대 나선 은하, 우리 은하가 이제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외부 은하가 어디예요? 개념 없는 사람들 모여 사는데 안드로메다죠. 거기가 제일 가까운 외부 은하고, 걔는 나선 은하예요. 그 다음에는 타원 은하, 이런 걸로 구분이 되는데, 보면은 외부 은하의 종류와 특징. 타원 은하, 매끄러운 타원 모양이고요. 나선팔이 없어요. 보통 나선팔에는 뭐가 많냐면 성간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간 물질이 가득 있어요. 평평한 정도에 따라서 구 모양에 가까운 것이 이 원, 가장 납작한 것이 이 세븐, 이런 식으로 세분했고, 타원 은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별들은 질량이 작고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붉은색을 띄어요. 그러니까 붉은색이니까 보통은 저온이죠. 그죠? 그러니까 붉은색은 보통 뭐가 저온이던가 아니면 적색거성 같은 것들이 좀 붉은색을 띠겠죠. 성간 물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새로운 별의 탄생은 거의 없어요. 별이 많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는 결국엔 성간 물질의 양으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별의 개수가 10억 개 이하인 은하부터 1조 개까지 크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선 은하. 은하 중심부를 나선팔이 감싸고 있는 은하가 바로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되고요. 은하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의 구조의 유무에 따라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을 해줍니다. 은하핵에서 나선팔이 직접 뻗어나온 모양, 이게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거고, 막대 나선 은하는 은하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 구조물이 존재를 해요. 우리 은하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나선팔이 얼마나 촘촘하게 감겼냐, 그 다음에 은하핵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A, B, C형으로 많이 촘촘하게 감긴 거가 A형, 많이 풀어진 게 C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은하핵에는 보통은 뭐가 존재하냐면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보통은 존재를 해요. 은하핵 자체에는. 우리 은하도 핵에는 블랙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도 뭐래요? 자전을 해요. 그리고 태양계 같은 우리의 태양계도 은하 핵을 중심으로 뭐랍니까? 공전을 합니다. A에서 C로 갈수록 은하 전체에 대한 은하 중심부의 비율이 작아지고 나선팔이 느슨해집니다. 나선팔에는 성간 물질이 많아지고요. 젊고 파란색의 별들이 주로 분포를 한다. 즉 새로운 별의 탄생을 한다. 은하에게는 늙고 붉은색의 별들이 주로 분포를 합니다. 질량이 큰 별들이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불규칙 은하는 모양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요. 규칙적인 구조가 없어요. 대마젤란 은하에 해당이 되고, 보통은 규모가 작고 대신 성간 물질이 아주 많아요. 젊은 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새로운 별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 보면은 전파 은하, 세이퍼드 은하,
퀘이샤 이런 것들이 바로 특이 은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전파 은하를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아주 강한 전파를 내뿜고 있는 은하다 전파 은하예요. 일반 은하보다 수백에서 수백만 배 이상의 아주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가 바로 전파 은하에 해당이 되고, 전파 영역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가시광선으로 보면은 잘 보이진 않고요. 이렇게 전파 영역으로 보게 된다라면 중심 핵에서, 중심 핵은 보통은 뭐냐면 블랙홀이고요. 예.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는 로브라고 하는 양쪽에 이렇게 아령처럼 되어 있는 둥근 돌출부가 있고, 중심핵에서는 이 로브로 이어지는 Z라고 하는 구조가 관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전파 영역으로 보면 이렇게 보지만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타원 은하로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멀어요. 우리 은하에서 가까이 있는 은하는 아니에요. 대단히 멀리 있는 은하들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퍼드 은하. 세이퍼트 은하는 원래 세이퍼트가 이제 변광성이라는 걸 이제 관측을 해서 세이퍼트 변광성 이걸로 되게 유명한데, 보통 은하에 비해서 아주 밝은 핵과 넓은 방출선을 보이는 은하가 바로 세이퍼트 은하에 해당이 돼요. 은하의 중심부가 아주 예외적으로 밝고 파란색을 띠요. 파란색을 띠고 있다는 소리는 아주 고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하 전체의 광도에 대해서, 은하 전체 밝기에 비해서 중심부의 광도, 밝기가 아주 크고요. 스펙트럼상에서 넓은 방출선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 넓은 방출선이 보인다라는 게 자체가 은하 안에 있는 가스 구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저 안을 빠른 속도로 굉장히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은하 중심부에 이 거대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은하 가스들이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크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중력값이 크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대부분이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되는 게 바로 세이퍼트 은하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퀘이샤. 저게 보통 이제 그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다. 아주 멀리 있는 은하에 해당이 되거든요. 외부에서 멀어지고 있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지만은 너무너무 멀리 있어서 거의 하나의 별처럼 보여요. 처음엔 그냥 별인 줄 알았는데 이 별이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측을 해봤더니 적색 편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요. 결국에는 아주 먼 거리에 있고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진 천체예요. 초기 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하 전체의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가 세이퍼트 은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는 별의 광도가 어떻게 된다? 더 크다. 그러니까 별의 온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이라기보다는 별이 모여 있는 곳에 모든 파장의 영역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지만 크기는 태양계 정도다. 즉 퀘이샤의 중심에는 질량이 아주 큰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이 은하들은 대부분 중심부에 큰 거대 질량 블랙홀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초창기 형태, 뭐 별들도 빅뱅 초기에 생성된 별이 1세대별, 그 다음에 그 1세대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그 재료들로 만들어진 별이 2세대별, 이 별들이 다시 또 폭발하고 만들어진 3세대별. 별이 지금 태양 같은 경우가 보통 3세대별. 왜 그러냐면 무거운 원소의 함량 비율로 몇 세대가 간 건가 하는데, 퀘이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세대별에 아직 천문학자들이 1세대별을 찾지는 못했어요.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별을. 근데 아마 1세대별일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돌 은하. 은하하고 은하도 서로 충돌을 해요.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모든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으면 은하하고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데 어떻게 은하끼리 서로 충돌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멀어지고 있기는 한데 멀어지고 있다가도 은하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서로 뭐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약간 끌어당겨져 가지고 질량이 뒤쪽에 있는 게 크고 앞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작다라고 하면은 서로 끌어당겨져서 결국에 어떻게 돼 있어요? 충돌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은하가 충돌을 하더라도 이 은하 사이 빈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별들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별의 크기보다 별 사이 공간이 훨씬 더 커서 그래요. 은하가 충돌할 때는 이 거대 분자 구름이 충돌하면서, 거대 분자 구름이라는 게 수많은 성간 물질들이 충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별이 한꺼번에 탄생하기도 하고 은하의 형태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성간 물질이 별 탄생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수능 1점짜리 풀이를 해봅시다. 자, 1번. 가부터 라는 각각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쓰시오. 가는 이건 뭐에 해당이 됩니까? 가. 타원은하. 그죠? 나는 정상 나선은하. 얘는 막대 나선은하. 얘는 불규칙은하.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2번에서 성간물질이 거의 없고 기억은 누구예요? 가죠. 그 다음에 니은은 불규칙은하니까 라. 디귿은 뭐예요? 막대나선은하니까 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은 나선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3번은 전파은하, 세이퍼트은하, 퀘이샤, 별처럼 정상으로 관측되는가? 그럼 누구예요? 별처럼 보이는 거? 퀘이샤죠. 그렇죠? 전파 영역에서 가장 강한 복사를 방출하는가? 예. 그럼 뭐예요? 전파은하. 그 다음에 아니오는 누구겠어요? 세이퍼트은하겠죠? 자, 다음에 4번은 퀘이샤는 은하 전체의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가 세이퍼트 은하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죠. 그죠? 예, 크고고. 그 다음에 퀘이샤는 보통 은하에 비해 아주 밝은 핵과 넓은 방출선을 보인다. 퀘이샤가 아니라 뭐예요? 세이퍼트 은하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점짜리 질문 1번. 표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과 이에 따라 분류한 은하의 종류를 나타냈대요. 그림 은하 A의 가시광선 영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슨 은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거 타원 은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가부터 라는 타원, 정상나선, 막대나선, 불규칙 은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얘는 규칙적인 구조, 나선팔 없고 막대 구조 없고, 그럼 라가 뭐예요? 타원 은하죠.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 물질의 질량 비는, 그러니까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 물질의 질량 비는 가는 무슨 은하예요? 이거 막대나선. 나는 정상나선. 얘는 불규칙 은하. 이렇게 되니까 성간 물질의 질량 비는 가가 다보다 더 작죠. 성간 물질은 누가 제일 많아요? 불규칙 은하가 제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정상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보다는 당연히 높습니다. 타원 은하는 주로 붉은색의 저온의 별이니까 A는 타원 은하라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 그린 가나다는 모양이 서로 다른 외부 은하의 모습이다. 자, 가는 무슨 은하예요? 타원 은하. 그 다음에 타원 은하, 얘는 정상 나선 은하, 얘는 불규칙 은하.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단 기억은 틀렸고, 이거는 은하는 여러분들 진화를 해가는 형태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선팔의 유무에 따라 가와 다를, 그 다음에는 라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 그쵸? 나선팔 없고 얘는 있고. 그쵸? 그러니까 디귿이죠. 은하가 불규칙에서 나선 은하에서 타원 은하로 진화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냥 분류학적으로만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야. 6번. 그림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은하들을 모양에 따라 분류를 했고요. 각각의 비율하고 표시를 나타냈어요. 제일 많은 은하, 즉 SABC로 나타내는 거, 이거 뭐예요? 얘가 정상 나선. 그 다음에 SB가 돼 있는 거는 이거는 막대 나선.
이름을 분류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불규칙 은하, 얘는 타원 은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에 속하니까 기억 맞고요. 감긴 정도는 C로 갈수록 풀려요. A가 더 단단히 감긴 거예요. A는 C보다 나선팔이 은하에게 가깝게 감겨있다. 얘 맞죠? 편평도는 숫자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편평도가 작아서 동그랗고요. 숫자가 클수록 더 타원에 가까워요. 편평도가 크기 때문에. 크다가 아니라 작다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편평도가 커져서 타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표는 가는 우주에 존재하는 몇 가지 특이 은하들, 이 은하들의 특징을, 은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이게 퀘이샤죠. 스펙트럼 상에서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 이거 세이퍼트 은하죠. Z로 연결된 로브가 나오면은 이거는 전파 은하입니다. 네. 네, 이거는 구분만 해주시면 되죠. 다음 9번. 그린 가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된 어느 세이퍼트 은하를 이 은하에서 관측된 스펙트럼 영역이 넓고 강하게 나타났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마그네슘, 산소, 수소의 방출선이 좀 높게 나타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된다.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보면은 허블은 단순히 뭘로만 분류했어요? 모양으로만 분류했기 때문에 나선팔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단 나선 은하 자체인 거는 맞아요. 나는 전파 영역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이 아니죠. 복사색의 전파가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 이거는 스펙트럼 분석을 한 거니까. 나에는 폭이 넓은 수소 방출선이 나타난다. 이게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에 9번. 했고 10번. 그린 가와 나는 전파은하 M87을 각각 가시광선하고 전파로 봤어요. 가시광선으로 보면 보통 타원은하에 가깝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파로 보면은 Z하고 로브가 나타나는 형태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은하는 전파 은하니까 당연히 강한 전파를 관측을 한다. 방출을 한다. 맞고, 은하 해계에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물질이 분출이 되고 있는 거죠. 로브를 따라서. 이 은하를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은 무슨 은하예요?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본 은하여야 돼요. 타원 은하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린 가는 퀘이샤 3C273과 별들을 촬영한 사진이고, 나는 이 퀘이샤의 스펙트럼과 수소선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퀘이샤 스펙트럼이랑 수소선 스펙트럼이 거의 일치를 하죠. 그죠? 근데 퀘이샤에서 좀 더 세기가 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에서 퀘이샤 3C273은 별처럼 보이죠. 그냥 점이니까. 그치? 예, 맞고요. 그 다음에 퀘이샤는 매우 먼 거리에 있어서 실제로는 은하지만은 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나의 퀘이샤 스펙트럼은 수소 방출선이, 이게 원래 수소인데 얘가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갔죠. 적색으로 가버렸죠. 그쵸?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이가 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수소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편의가 적색으로 된 거죠.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에 해당이 되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12번. 그린 가는 세이퍼트 은하, 나는 전파 은하, 다는 충돌 은하의 모습에 해당이 돼요. 허블 은하 분류에 의하면 가는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입니다. 그죠? 모양으로 분류를 해주니까. 가하고 나는 특이 은하에 해당이 된다. 맞죠?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특이 은하 맞아요. 다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충돌해서 새로운 별이 한꺼번에 많이 탄생할 수 있다.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성간물질의 충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별들이 탄생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3번. 뭐예요? 아, 수많은 별들이 충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별이 아니라 뭐가?
성간 물질이 충돌하는 거예요. 별이 충돌하면 폭발하죠. 성간 물질, 그러니까 가스구름. 네, 이거 아니고 이 낚시네. 별들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성간 물질이 충돌하는 거지. 네.